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대학을 건너뛰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드는 미국의 G세대 공구벨트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대학 나오셨나요? 아마 청년분들이라면 대부분 대학을 나오셨을 겁니다. 2023년 9월 13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5에서 34세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즉 한국 청년의 약 10명 중 7명은 대학을 졸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수율이고 진학률로 보면 더 많죠. 2023년 기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남녀 평균 76.2%입니다. 남학생의 경우 74.3%이고 여학생이 78.3%이죠. 10명 중 8명은 대학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세계 상위 30개 대학 중 무려 19개를 가진 미국이라면 대학 진학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요? 미국도 대학 진학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심지어 떨어지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죠. 2023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16에서 24세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9년 66.2%에서 2022년 6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직업학교 등록자 수는 1년보다 16%나 늘었죠. 즉 현재 미국의 G세대는 대학 진학 대신 곧바로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미국의 청년층을 가리키는 G세대를 공구벨트 세대라 부르고 있죠. 공구벨트 세대란 대학을 건너뛰고 용접과 같이 공구벨트를 매는 기술직을 택하는 세대라는 의미로 현재 미국 사회 현실과 그에 따른 G세대의 변화를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젊다 못해 어린 청년층이 왜 대학 대신 이른바 3D 업종으로 불리는 기술직을 택하게 된 것일까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학까지 갈 정도인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젊은 세대에게 대학 학위의 메리트가 예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한때 대학은 성공 보증수표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특히 지금보다 대학 진학률이 훨씬 낮아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등교육을 받았던 그 시절에는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죠. 80년대 한국과 비슷합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대에 불과했거든요. 과거엔 값비싼 학자금과 긴 시간을 들여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적은 만큼 대졸자들의 몸값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 기업들은 소위 고급 인력인 이들에게 고액 연봉으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은 곧 취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대학 학위가 예전처럼 특별하지 않은 만큼 대졸자가 너무나 많아져 버렸죠. 때문에 대졸자의 몸값 역시 예전만큼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변화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대졸자들의 삶을 동경한 노동자들이 자녀들만큼은 대학에 보내려 한 것도 크고요.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된다가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액 연봉을 기대하는 것은 예전 대졸자나 요즘 대졸자나 똑같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물론 거액의 학자금까지 들어갔으니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학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미국 대학 학비가 가장 비싸죠.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55%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감당하고 있죠. 이 말은 즉 미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빚을 진 채 대학을 졸업한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미국 학자금 부채는 1조 6천억 달러가 넘을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빚을 모두 청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조차도 상원 의원이 된 2004년이 되어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죠. 2004년 당시 오바마의 나이는 43세였고요. 학자금 부채 부담은 자연스레 청년층의 소비 규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3년 6월 12일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 소득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928년에서 1945년에 태어난 고령층 세대 소비 증가율은 5.3% 증가했고 베이비 붐 세대 역시 2.2% 늘어 소비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젊은 세대의 지출은 1년 동안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죠. 미국의 청년들은 시작부터 빚을 진 채 졸업하게 되어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겪게 되니 자연스레 고액의
연봉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야지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너도 나도 대학을 다 가니 대졸자가 일해야 할 일자리는 한정적인 반면 즉 수요는 한정적인 반면에 공급만 늘어나 고액 일자리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1년 후에는 약 84,855달러, 하나 약 1억 1,200만 원을 벌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 중 대다수가 기대 연봉을 낮추는 것도 고려한다고 답하긴 했지만 첫 직장에서 7만 달러 미만을 받고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생들의 평균 초봉은 5만 6천 달러, 하나 약 7,40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거든요. 학생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 3만 달러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취직에 성공했을 경우이고요. 여기다 G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정보력이죠. 과거 아이들이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받을 만한 곳은 부모, 학교, 선생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기사와 정보를 검색 한 번으로 찾아볼 수 있죠. 당장 유튜브만 해도 저명한 교수부터 CEO들까지 나와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직장과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통념이 무너지고 현실적인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자 대학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이전보다 크게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고학력자들이 취직하는 흔히 말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포화가 되자 몸쓰는 일, 블루칼라 업계에서도 변화가 생겨납니다. 기술직 시장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반의 반토막이 난 것이죠. 자연스럽게 몸값은 올라갔고 파리 목숨인 화이트칼라와 달리 블루칼라는 비교적 안정적이게 되었고요. 안정을 넘어서 사람이 없기에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죠. G세대는 점차 대학 졸업장이 아닌 기술직 취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비싼 학비를 내고 긴 시간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서 불투명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느니 할아버지 직업이라 생각했던 배관공, 전기 기술자, 용접공이 되어 학자금 부채 부담도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겠다는 G세대가 이전보다 확연히 증가한 것이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돈벌이가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일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학자금도 안 드니까요. 핵심은 블루칼라 직종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화이트칼라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G세대 사이에 퍼지면서 블루칼라 업종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줄어들었죠. 일과 여가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크게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숙련되면 충분히 원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쪽은 오히려 블루칼라이니까요. 여기다 많은 인력이 자동화와 AI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아직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기술직이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기계가, AI가 로봇이 대체할 거라 예상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AI가 제일 먼저 사람을 대체한 분야는 화이트칼라 업종이니까요. 기사를 보면 벌써 IT 기업들이 대거 해고를 진행하고 AI로 대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23년에는 미국 소재 기업들이 올 한 달 동안 직원 8만 명을 정리해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해고당한 사람들의 직종은 소수의 관리자만 있으면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들 화이트칼라였죠. 2024년 2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다며 IT 엔지니어가 할 일은 곧 AI가 모두 대체할 것이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았고요. 여기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큽니다.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있다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2023년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학계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공구벨트 세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을 건너뛰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드는 미국의 G세대 공구벨트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